안녕하세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입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함께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이 책과 또 4차 산업 강력한 인간의 시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이런 책, 그리고 전문 지식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에 관련된 것들인데, 특별히 이 클라우스 슈밥 책에 대해서 산업혁명 이 책을 좀 중심으로 보고 인문학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요. 이건 속도면에서 우리가 지금 고대부터 근대, 현대 좀 살펴봤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공지능, 로봇공학 보면 지금 로봇공학, 그리고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 기술, 퀀텀 컴퓨팅, 굉장한 폭넓은 범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과학 기술들이, 과학 지식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엄청나게 융합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치 칸트가 합리론과 경험론을 융합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광범위하게 여러 영역들이 합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고 패러다임의 전환도 시작됐고, 그 규모와 속도, 범위를 고려하면 역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발전과 수용을 둘러싼 엄청난 불확실성, 계속 확실성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류를 더 잘 이해하려면 서로 협력이 필요한 거죠. 협업이요. 전 지구적으로 서로 협업하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공공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하는 공동의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거죠. 예전에는 혼자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류적 맥락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전 지구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BTS가 영상을 올린 지, 신곡을 다이너마이트 낸 지 일주일 만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공유 매체가 있어서, 이 플랫폼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한 번에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심오하고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가능성과 또 잠재적 가능성과 함께 잠재적 위험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시기는 없는 거죠. 전통적 또 서양적 사고에서 얽매이거나 단기적 문제를 매몰되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파괴와 혁신의 힘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안 되겠죠. 특별히 속도면에서는요, 1차 1784년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도입됐습니다. 기계식. 그래서 증기기관의 도입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과 달리 특별히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면적이고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신기술이 그보다도 더 새롭게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기술을 만들어내는 생긴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와 깊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충격을 가져온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의 기관이었다면 2차는 전기의 발명, 이 컨베이션 벨트의 전기 에너지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1870년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계속 발전되는데, 이런 2차 산업혁명을 지나 3차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1760년부터 1840년경에 걸쳐서 발생한
1차 산업혁명은 철도 건설과 증기기관을 발명하여서 이런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에 이어진 2차 산업혁명 전기죠.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이 생산을 했었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많은 물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1960년대에 시작된 이런 1차와 2차를 바탕으로 시작된 제3차 산업혁명 반도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고 70년 80년대 PC 퍼스널 컴퓨팅이 등장하고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하고 발달되는 거죠.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가 2차 산업혁명의 전자화, 그리고 3차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통한 지식정보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에 이어 이 세 가지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와 학문적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른과 논의를 하고요.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점에 있고 이미 진행형이죠.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고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면서도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에 의해 이 4차 산업혁명을 특징 지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류가 만년 전에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는 농경 생활이라는 첫 번째 큰 변화를 맞았는데 이런 변화에 의해서 지금 농업혁명 이후 18세기 중반부터 일련의 산업혁명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데카르트, 로크, 칸트까지 그 이후에 과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1차, 2차, 3차 이제 컴퓨터가 등장함으로써 컴퓨터와 함께 인터넷이 등장하니까 50년 전에 시작된 이런 3차 산업혁명의 자동화라는 특징이 조합된 결과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을 다 융합하는 거죠.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산업을 재편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 다 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3D 프린팅,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이 유튜브나 또 뭐 페이스북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 요즘에는 강의도 줌 같은 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면하지 않고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기계도 이제는 제품을 사야 되는데 3D 프린팅이 나옴으로써 본인이 설계를 하고 그것을 프린터로 빼면 이렇게 인형도 나올 수 있고 옷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연결되는 시대가 된 거죠. 모든 사람들, 세계 인구의 17%가 아직도 2차 산업혁명을 거머쥐지 못한 상태이지만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우리가 있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성장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술이 융합하여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에 상호 교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그 어떤 혁명과도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이제는 가상이 되고 가상이 실제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산업혁명을 사용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중요하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정도에 물과 증기의 힘을 사용해서 생산을 기계화했습니다. 물과 증기를 사용한 거죠. 물이 원래 없는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증기도 있었는데 그 힘을 산업에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기계화 시킨 거죠. 전기도 이제 물과 증기를 통해서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런 2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해서 전기, 그 전기를 통해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 그리고 기술들을 활용해서 생산을 자동화한 거죠. 기계화를 더 자동화시키고 이제 4차에서는 3차 혁명과 디지털 혁명을 사용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부터 4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은 뭡니까? 기존의 기술들을 활용, 이용하여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이제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미래는 수많은 수억만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축복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그게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축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잘 사용하고 활용하면 우리 삶에 유익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우리에게 특별히 과학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영상 영화에서도 가상 그리고 BTS 뮤직비디오도 봐도 뒤에서 보면 실제로 세트와 함께 뭡니까 처리해서 하는 거 뭐죠? CG를 넣는 거죠. CG 다 가상으로 만들어서 컴퓨터 그래프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는 사람이 그런 장소를 만들어내지 않고도 CG를 통해서 영화, 뮤직비디오, 뭐 드라마 등등등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기존에 있는 걸 잘 활용한 거죠. 저는 그런 활용할 능력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완전히 오프라인 그냥 정말 고전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다는 거 빨리빨리 제 입에도 빨리빨리가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라는 허리업 정신 때문에 한국은 1950년도에 이런 한국 특별히 광주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이게 무등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의 뭐 기와집 그리고 초가집 이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1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하면 증기기관차는 다니고 있었겠네요. 기차는. 여기다가 컴퓨터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1950년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때는 뭐 배 굶지 않고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인문학이니 이런 것보다도 일단 먹고 사는 거,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산업화하는 거 이런 게 주된 어떤 목적이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40년 내지는 30년이 흐르니까 이런 광주 이런 도시가 사진도 컬러로 바뀌고 도시 전체가 초가집, 기와집은 없습니다. 거의 뭐 2, 3층짜리 건물 그리고 아파트 지금은 이제 1999년이니까 2020년이니까 20년이 더 흘렀는데 지금은 거의 더 아파트로 다 이제 바뀌어져 있지요. 지금은 이럴 때는 이제 컴퓨터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죠. 이때 4차 산업혁명 이제 앞으로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때 말해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데카르트나 로크나 칸트 그분들이 살던 시대에 근대에 앞으로는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당신들을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2020년인데 2017년에 찍어놓은 광주 사진입니다. 더 발전해 있죠. 그리고 서울 2017년에 롯데월드 타워를 만들어놨는데 2020년 3년 더 지났는데 어떤 사유를 하게 될까요? 63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63빌딩은 누가 가지도 가는 분도 계시겠죠. 롯데월드타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옆에는 롯데월드가 있고 110층짜리 건물이 생길 거라고는 시간을 되돌려 보면 2000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만에 뭐 롯데월드 짓는 것이 금세 만들어지고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거의 1년 만에 막 다 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막 2, 30층짜리 건물. 그리고 이제 한국은 외국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과학의 발전으로 CNN에서 한국에 와서 서울 디지털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거의 가정에는 지금 한국 가정에 거의 광대형 인터넷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핸드폰도 옛날 이야기고 스마트폰으로 다 영상을 강의를 듣는 시대 컴퓨터로 보는 분도 있겠지만 또 TV를 틀어놓고 보는 분도 계시고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혀 새롭지 않죠. 우리에게는 실제로 삶이 됐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삶인 거죠. 그렇지만 과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제 한 또 20년 뒤에나 30년 뒤에 보면은 이것도 과거가 돼서 뭐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5차, 6차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어쨌든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 강국이라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IT 강국이죠.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인터넷으로 비대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학생 내지는 수강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집에서 내지는 자기 핸드폰으로 혹은 자기 PC로 혹은 태블릿 PC로 혹은 노트북으로 다 연결해서 와이파이 지역 내지는 자기 집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강국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사실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도 이런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속도와 범위 외에도 수많은 분야와 이 발견이 끊임없이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이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이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에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차도 이렇게 말로서 음성을 인식해서 창문을 내리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비약적으로 급증한 이 연산력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 유효성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부터 문화적 관심사를 예측하는 알고리즘까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체계적인 요인으로 심화되는 불평등도 있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누리기도 하지만 불평등도 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과제, 문제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악화되는 것은 인로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이 돼버리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이 소비자이자 생산자라는 이 특성으로 인해 심화될 이 문제를 단순히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혁신과 파괴는 우리의 삶의 질과 복지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걸.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집단은 소비자이죠. 사실 영상 유튜브 매체에서 수많은 영상들을 무료로 제공받고 물론 광고를 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기도 하죠.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등의 재화가 거의 무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뭘 골라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이제 그게 더 어려운 수도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생활하고 있고 이 기술의 발전이 편리함과 편안함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이제 편리함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제공되면서 또 그 불편함도 이제 동반되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드론이 날아다니면 드론에 카메라를 달거나 무기를 달면 이제 전쟁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내지는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몰래 카메라 같은 걸 촬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럼 그런 문제들 편리함과 편안함이 남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선정 기준이 되는 공통의 가치를 확립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이 변화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아주 사소한 행위, 물을 활용했던 행위, 전기를 활용했던 행위,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했던 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들을 활용했던 아주 사소한 행위가 미래를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사소한 행위가 미래를 완전히 바꿔 놓은 거죠. 근데 바꿔 놓은 것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편안함도 주기도 하겠지만 불편함과 불안함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편리함 쪽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소한 행위 하나,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 사소한 행위를 가지고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도 안 되는 시대에 과거 플라톤 시대나 데카르트, 칸트 이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했어요. 날고 싶어 했는데 못 날았죠. 그러니까 이제 오이디푸스 신화에서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는 특별히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로스의 날개,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달아서 이렇게 날 수 있겠습니까? 못 날죠. 그런데 날고 싶던 욕망을 이 다이달로스가 아들을 통해서 본인이 만든 미로, 미궁에서 빠져나올 때 본인은 실타래가 없어서 못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만든 미궁에서 탈출하려고 어떻게 탈출하냐면 나는 거죠. 날 수 없는데 날고 싶은 욕망.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카로스에게 날 때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에 너의 이 지금 실로 묶어놨는 사실은 또 역청 내지는 본드라고 합시다. 그런 게 녹아내리니까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너무 낮게도 날지 마라. 물에 젖으면 날개가 무거워져서 추락하니까. 어쨌든 높이 날아도 추락하고 너무 낮게 날아도 추락하니까 중간을 나라고 했습니다. 중용을 지키라는 거죠. 균형을 잡으라고. 다이달로스가 이카로스에게 말했는데 그 말 들었을까요? 아들이? 낮게 나는 걸 좋아할까요? 인간이 높게 나는 걸 좋아할까요? 다시 한번요. 인간은 높아지는 걸 좋아할까요? 낮아지는 걸 좋아할까요? 예, 이카로스는 높아진 걸 택하고 하늘 높이 날다가 계속 태양까지 가다가 결국은 추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슬퍼하죠. 어쨌든 이렇게 날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려고 하는 이 가제트입니다. 신종기계, 프랑스어로 신종기계라고 합니다. 날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만화에서나 공상 만화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날고 싶어 했던 공상 만화가 실제로 드론으로 날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날아다니죠. 만화에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택시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드론. 두바이에서는 택시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무인으로. 물론 추락할 위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점점점 보완해서, 기술을 보완해서 날아다니는 자율자동차 시스템도 이제 운전자가 없고 택시나 버스도 뭐 화물차도 기차도 자율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뭐 혹시 운전을 배워서 앞으로 나는 운전기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거죠. 과거의 상상력,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뒤에 써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했다고. Imagination,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날고 싶었던 생각의 능력, 아주 사소한 생각, 날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지금 날고 다닙니다. 이 T-월드라는 영화도 아주 흥미로운 영화, 재밌는데 여기에 나와 보면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상력에 의해서 산업혁명들이 이루어진 거죠. 1차부터 4차의 혁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존의 기술에 상상력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사용해서 업그레이드 했다는 겁니다. 생각의 능력을요. 철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못 했었죠. 당시에는.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새로운 상상력을 했던 겁니다. 인간의 몸이 마음으로 되는지 물질로 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을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빈 공간에 상상력으로 공간을 채워넣는 거죠. 본인이 방을 꾸밀 때 이렇게 꾸미면 좋겠다라고 상상한 겁니다. 이렇게 형광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상상의 산물이죠. 빈 공간을 채워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내 미래, 10년 뒤의 미래, 내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과 어떤 아내가 되어 있을까? 어떤 남편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혼자 있을까? 또 30년, 40년 더 미래로 보면 나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더 미래로 시간을 갖고 가보면 결국 죽을 텐데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 상상력은 미래를 보는 눈이니까 10년을 볼 수도 있고 20년을 볼 수도 있고 30년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상상이 아니고 망상하는 건 위험합니다. 단거죠. 단거 죄송합니다. danger. 위험한 겁니다. 상상력은 나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망상. 이런 일은 안 될 거야.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danger.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위험하죠. 망상은 경험과 논리에 의해 정정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나 알고 싶다는 상상력, 그리고 인터넷 속에서 여러 프로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페이스북, 구글, 뭐 여러 등등등등 상상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근데 망상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경험과 논리에 정정되지 않는 믿음이니까 망상보다는 상상, 똑같은 생각의 능력입니다. 망상은 나를 망치는 지름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망상보다는 상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상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요. 그 다음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